반갑습니다. 형님들 안녕하세요.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,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대 멤피스 경기고, 이 경기는 이제 마감되는 경기니까 뭐 저녁 경기 이런 거랑 같이 가실 분들만 가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일단 두 팀의 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, 멤피스 먼저 볼게요. 멤피스는 지금 5일 동안 4경기를 해야 되는 굉장히 빡센 일정에 이 시기에 있는 겁니다. 내일은 쉬긴 하지만 다시 또 백투백이 기다리고 있다. 5일 동안 4경기는 NBA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빡센 일정 중에 하나죠. 요런 게 있고,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도 얘네들도 일정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. 어제 클블전, 그리고 이제 오늘 맨피전, 내일 하루 쉬고 디트전 했다가 다시 또 하루 쉬고 백투백, 이런 식으로 7일 동안 5경기를 해야 되는 이런 해외 일정이 있어가지고 둘 다 일정이 굉장히 빡셉니다. 그래도 뭐 오늘이야 아직까지는 막 엄청나게 피로도가 막 누적될 거다,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앞으로의 일정 쉽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여러 뭐 관리 같은 것들이 있을 만도 하다. 지금 필라델피아는 일단 엔비드랑 맥시가 부상 상태고, 어제 경기 에지컴도 쉬었었거든요. 내일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. 오늘 그래가지고 엔비드, 맥시, 뭐 에지컴 다 쉬니까 고투가이가 없어가지고 필라델피아에서 아마 20득점을 넘긴 선수가 없었을 거예요. 점수도 가까스로 100점 넘기는 경기를 찍고 이랬었는데, 멤피스는 아시다시피 지금 결장 상태가 되게 좀 복잡합니다. 내일도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카워드나 핸드릭스, 알다마 이런 애들이 뛸지 안 뛸지 아직은 좀 모르고, 어제 경기 때도 얘네들이 다 안 나오고 스피주나 뭐 제롬 이런 애들도 어제 쉬고 오늘 뭐 이제 뛸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얘네들도 내일 안 나올지도 몰라요. 그래서 멤피스는 제가 매번 어제 경기도 결장이 엄청나게 많아도 요즘 110점 정도는 기본으로 찍어준다. 어제 경기도 뭐 115점이나 찍었었습니다. 대신에 멤피스는 백투백을 대단히 못 치렀었고, 필라델피아는 사실 얘네들이 내용에 비해서 백투백은 굉장히 잘 치는 편이긴 한데, 아무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애들이 좀 공백이 많이 있으면은 올 시즌과 작년에 엔비드랑 이제 맥시가 둘 다 뭐 있고 없고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뭐 3월 4일 이후로는 그 22경기 동안 뭐 3승 19패였다. 이런 식으로 필라델피아가 뭐 엔비드, 맥시, 조지 이런 애들이 다 없을 때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있었다.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곤 했었는데, 뭐 이런 것들도 오늘 좀 드러난 것 같기는 해요. 어쨌든 뭐 무난하게 패배하고 그랬었으니까. 뭐 상대가 클리블랜드처럼 빡센 팀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멤피스도 매 경기 뭐 점수는 좀 내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막 그렇게 막 접근할 만한 상태가 아니잖아요. 결국에는 그냥 갈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다, 그건데, 제가 매번 말하는 멤피스가 그래도 질 때 지더라도 110점 이상 기록을 타는, 과연 거기에 필라델피아가 얼마나 맞춰갈지가 문제인데,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뭐 오바 같은 거는 살짝 뭐 볼만도 할 것 같기는 합니다. 사실 이제 5.5라면은 맨피의 프레임 같은 것도 뭐 썩 이렇게 막 믿음이 확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선택하기 좀 별로인 경기처럼 보여요. 필라델피아 요즘 뭐 공수에 아무래도 뭐 한 230점 정도 그래도 넘고 있다고는 하고, 멤피스는 매번 점수가 많이 난다. 여전히 뭐 페이스 같은 거는 빠르고 어떻게든 뭐 점수는 집어 넣는다. 멤버가 시원치 않아도. 이런 것과 함께 일정이 굉장히 빡센 상태라는 거, 그런 것들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. 자, 그리고 다음 경기는 브루클린 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. 얘네들이 이제 전전 경기 때 맞붙었었는데 그때 점수가 107대 105로 브루클린이 이기는 경기가 있었습니다. 커닝햄이 없는 날 디트로이트가 그래도 최대 23점까지 앞서 나가는 면모가 있었는데 이런 경기를 놓치고 말았었어요. 그래도 최대 23점 차까지 이렇게 가다가 결국 막판에 이런 것들을 다 내줘버렸다. 브루클린이 이제 좀 두 자릿수 런을 2번이나 달렸던 경기입니다. 사실 그러니까 이 경기도 브루클린의 인사이드가 굉장히 잘 싸운 경기예요. 마포주도 이날 뛰었었고, 그래도 다른 날보다 조금 나았었고요. 그래서 나 디트로이트가 그래도 집중만 한다면은 저번처럼 이렇게 내줄 것 같진 않긴 한데, 여전히 14.5라는 기준점이 대단히 좀 빡센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요즘에 브루클린이 얘네들이 은근히 또 점수가 난다. 제가 당장 어제 경기도 얘네들이 좀 좋게 봤었었고 점수는 좀 내줄만 하다. 심지어 마포주가 빠져도 상대팀한테 그래도 이런 좀 상성면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,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잘 해집은 것 같아요. 또 이제 브루클린이 백투백일 때는 1승 10패라는 거, 이 1승도 가장 최근에 얼마 안 됐습니다. 1승을 챙긴 지도 아마 인디애나와의 경기였나? 하여튼 이제 탱킹팀과 상대로 이제 1승을 뽑은 거고, 엄청 이제 막 오랫동안 백투백 승리가 없다 겨우겨우 1승을 챙긴 거였어요. 어쨌든 내일은 그래도 타이밍상 이제 마포주가 나올 만하다, 그런 거고, 뭐 디트로이트는 이제 마이애미한테 사실 내용상으로 막 엄청 못 싸운 경기는 아닌데 마이애미가 그냥 더 강했다, 그렇게 좀 보였었어요. 어쨌든 디트로이트 지금 4연패 중이기도 하고 확실히 또 이제 안 좋은 기간이 찾아온 것 같긴 합니다. 물론 뭐 상대들이 클블이나 샌안토니오, 마이애미, 요즘에 포무로나 여러 가지로 좀 쉽지 않은 상대인 건 맞지만은 그 사이에 브루클린한테까지 졌다는 거. 그래서 이게 디트가 집중하면은 그래도 당연히 좀 이길 만한 팀인 거는 맞는데, 여기 있는 것처럼 요즘 3점이 너무 개판이거든요. 저번 경기처럼 잘 나가다가도 3점이 확 굳어버리면은 이 경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는 맞다.
좀 보장되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이거는 핸승으로 욕심낼 만하진 않은 것 같아요. 뭐 본다면 당연히 뭐 디트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저번 경기나 복수심도 있을 거 뭐 그런 건 맞는데 어쨌든 이제 뭐 원정으로 간다거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저는 사실 217.5 중에서는 이제 오바를 좀 더 기대하고 있긴 하거든요. 마햄보다는 차라리 그냥 오바 쪽으로 꺾어보는 건 어떨까. 근데 지난번 경기가 브루클린이 또 이제 전반전에 46점밖에 안 났어요. 얘네들이 이제 원정인 경우에는 대단히 점수가 적게 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다. 근데 그런 흐름들이 살짝 끊기고 나서 한 3, 4경기가량 안 나오다가 직전 경기 디트로이트전에 나와서 그냥 무난하게 디트가 이길 걸로 보였는데 그 경기를 뒤집어낸 거잖아요.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는 디트가 좀 지난번과는 좀 다른 게임이 좀 나와야지 이길 수 있겠다. 근데 어쨌든 지금 4연패 흐름이니까 공격을 좀 못 믿겠네요. 지난번에 브루클린한테 이제 좀 포스트를 털린 것도 있었었고 물론 여기 있는 것처럼 브루클린이 지금 공수야만해서 안 좋은 기간인 건 맞긴 한데 그 전보다 확연하게 좀 요즘에는 오바 같은 거를 은근히 좀 볼만은 해요. 요즘 뭐 낮은 기준점이기도 하고 저는 차라리 이 경기는 뭐 디트 쪽의 핸슨 같은 거보다는 그냥 오바 생각이 좀 더 들기는 합니다. 자, 다음은 마이애미 대 워싱턴 경기입니다. 요즘에 마이애미가 페이스가 막 그전 같진 않긴 한데 그래도 요즘에 공격 페이스는 꽤나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여러 차례 이런 존 디펜스를 간간히 섞으면서 아데바요 옆에 웨어를 세울 때 그럴 때 경기력이 굉장히 잘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. 내일은 근데 웨어가 지금 퀘셔머리 붙어있기는 합니다. 요즘에는 뭐 파웰이 없고 이런 시기에도 마이애미가 팀적으로 아주 잘 돌아가거든요. 3점을 많이 안 쏘는 팀들 그런 팀들 많았다면은 트릭 돌려가지고 꽤나 이런 것들로 쏠쏠하게 잘 주워먹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마이애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 좋은 쪽으로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워싱턴은 얘네들은 3점을 조금 쏘는 편인데 또 인사이드가 굉장히 약하고 이 인사이드가 자동 문이라서 파울 관리가 안 된다. 자유투를 굉장히 많이 준다고 했었거든요. 워싱턴이 제가 직전 경기 많았던 뉴올리언스한테도 뉴올리언스는 요즘에 자유투를 굉장히 잘 뜯어내고 있고 워싱턴은 자유투를 가장 많이 주는 시기다 이랬는데 워싱턴이 최근 경기 들어서는 7경기 동안 경기당 3점, 경기당 자유투를 한 30개 넘게 주고 있어요. 그런 부분에서 마이애미도 얘네들도 막 3점을 엄청 많이 쏘는 팀은 아니고 인사이드 비중도 높기 때문에 자유투 같은 것들은 확실히 좀 마이애미 쪽으로 이렇게 좀 쏠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워싱턴은 또 이제 턴오버도 문제인데 마이애미는 턴오버 유발도 괜찮게 하는 팀이기도 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나는 마이애미 쪽으로 조금 더 손이 간다. 역시나 좀 높은 기준점이긴 하지만은 앞서 말했던 디트로이트 브루클린 이 경기는 디트가 물론 강팀이긴 한데 디트를 못 믿어서 못 가는 거고 저는 요즘 같은 폼이면 마이애미를 좀 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오히려 242.5는 굉장히 높은 기준점인데 워싱턴이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. 마이애미도 그전보다는 여기 있는 것만 봐도 점수가 많이 나지는 않는다. 이런 것 때문에 242.5는 좀 높아 보이긴 한데 어쨌든 둘 다 좀 빠른 팀에 속하고 올 시즌 이제 첫 번째 맞대결 때는요 점수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. 마이애미 치고는 좀 최근인데 233점이 났었고 마이애미가 그냥 개발하는 경기가 한번 있었거든요. 이때도 뭐 워싱턴은 딱히 안 터진다든지 턴오버도 많고 막 이런 승부가 한번 있었는데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살리고 싶습니다. 마이애미 쪽으로 좋게 보고 언더오버는 뭐 오바 쪽으로 보긴 하지만 사실 뭐 큰 믿음은 없기는 하네요. 이거는. 자, 그 다음에는 애틀랜타 대 댈러스 경기 있고요. 이것도 일단 애틀랜타를 조금 더 뭐 조명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그렇게 믿는 팀은 아닌데 넓게 봤을 때는 지금 8경기 동안 7승 1패, 지금 6연승을 질주 중입니다. 물론 이 기간 동안 상대들이 조금 쉬웠다. 브루클린, 워싱턴, 포틀랜드, 미러키, 필라델피아. 그래도 전부 다 이제 5할 좀 이제 아래쪽의 팀들을 많이 만났고 필라델피아도 좀 이제 빵꾸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나름대로 쉬운 게임을 했었는데 필라델피아와는 사실 되게 좀 전반전에는 엄청나게 점수가 많이 났지만은 후반전에는 필라델피아를 43점으로 통제를 하면서 애틀랜타가 수비적으로 또 좋은 면모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. 여기 있는 지표로는 물론 최근 상대들이 전부 다 쉬운 팀들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상대 팀을 통제를 잘 해주고 공격적으로도 나쁘지가 않았다. 이런 것들이 좀 돋보이긴 하더라고요. 워낙에 상대들이 좀 핫바리라서 이거를 못 믿겠지만은 어쨌든 내일 상대하는 댈러스도 요즘에 좋지가 않다. 특히 댈러스 요즘 공격이 너무 심각합니다. 원래부터 뭐 수비적으로는 딱히 막 강점이 있는 팀이 아닌데 그리고 요즘 이제 플래그가 돌아왔지만 사실 공격 좀 안 풀리거든요. 그나마 클레이 탐슨의 3점 감이 좀 좋다거나 마샬 같은 애들은 조금 쓸만하다 이런 게 있는데 워싱턴도 매 경기 오락가락하고 요즘에는 크리스티도 3점 같은 게 되게 바닥이죠. 쿠퍼 플래그도 돌아와가지고 야투리나 뭐 3점이나 이런 생산성이 막 좋지는 않아.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무래도 애틀랜타가 흐름이 좀 더 좋고 여지껏 약팀들을 많이 만났다는 거 있지만은 댈러스도 그 범주에 속한다.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싶기는 하네요. 늘 이제 댈러스도 얘네들도 자유투 같은 거를 많이 내주거나 잘 얻거나 턴오버도 많고 뭐 이런 스타일이어서 저는 일단은 지금 애틀랜타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. 댈러스의 공격이 조금 굳는다면은 239.5 기준으로 저는 언더도 조금 생각하고 있기는 있어요. 원래 쿠퍼 플래그가 있으면은 상대랑 야투를 주고받는 게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
요즘에 쿠퍼 플레이가 돌아오고 나서 좀 이제 느린 팀들을 많이 만나서인지 그런 것들이 막 부각되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올랜도, 보스턴, 토론토 이런 팀들이랑도 전부 이제 좀 적은 격차지만 언더가 떴어가지고 저는 애틀랜타랑도 한번 언더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은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. 자, 그 다음은 휴스턴 대 토론토 경기입니다. 자, 제가 이제 토론토 얘기를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몇 번 보여드렸었죠. 리그의 탑 10 팀 상대로는 휴스턴도 탑 10 팀에 속하는 상태입니다. 지금은 얘네들한테 4승 17패로 굉장히 약했다. 그리고 이 4승 중에서 한창 이제 클리블랜드가 시즌 초반에 토론토랑 붙을 때마다 미첼이나 뭐 모블리나 여러 선수들을 관리해주곤 했었거든요. 그때 이제 토론토가 클리블랜드한테 3승을 거뒀는데 그 당시에 토론토를 제외를 하면은 10위권 이상 팀한테는 1승 17패로 굉장히 약하다. 뭐 이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. 16경기 중에 15패를 박았다.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요. 그래서 내일도 휴스턴을 만나는데 사실 근데 휴스턴은 그 전에 만났던 이런 10위권 이상의 강팀들보다 흐름상 안 좋아 보이는 거는 맞기는 해요. 가장 최근에 토론토가 미네소타를 만났을 때도 그때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개발렸는데 휴스턴은 사실 뭐 지금 썩 좋은 상태는 아닌 걸로 보여요. 뭐 아무래도 서부에서도 아직까지 뭐 4위긴 하지만은 좀 불안불안한 면도 있고 토론토는 다른 팀들이 못해져가지고 지금도 이제 5위에 있긴 한데 글쎄 토론토가 또 한 번 이런 10위권 이상 팀한테 약했던 것들이 드러날 것인가 그런 게 조금 보이긴 하더라고요. 또 이제 휴스턴 같으면은 어쨌든 얘네들이 그래도 요즘엔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공수 양말에서 그게 나쁜 시기는 아니기는 합니다. 토론토는 원래부터 3점을 많이 안 쏘고 좀 이제 인사이드에 치중을 하는 어시스트 플레이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이런 상태인데다가 내일도 이제 멤버상으로는 콜머버 트잭대 그리고 여기다 퍼드까지 캐셔업이라 가지고 토론토가 또 이제 빅맨진이 많이 좀 이제 아플 수가 있어요. 아무래도 이러면은 뭐 산드로 마무라든지 모그보 이런 애들이 좀 더 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요즘 잉그램도 그렇게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고 글쎄요. 그나마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. 요즘에 RJ 바렛이 제가 이제 부상 복귀 이후로 굉장히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근데 그 이후로 최근에 이런 몇 경기 동안에는 야투율이 56.7%, 3점도 46.7%로 많이 살아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. 그래서 잉그램이 안 터지는 날에도 바렛 같은 애들이 당장 지난번 경기도 점수를 꽤나 많이 뽑아줬다. 31점이나 뽑으면서 막 이런 것도 있길래 토론토가 막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기는 해요. 사실. 예, 그래서 아까 봤던 이런 탑 10 팀한테 굉장히 약했다는 거 사실상 클리블랜드 빼면은 되게 약했었다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될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서 잘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선택하기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. 어쨌든 토론토가 여지껏 탑 10 팀한테 굉장히 약했던 거는 사실이기는 하고 반대로 휴스턴도 요즘 사실 폼상으로 이렇게 막 안 좋아 보이는 것도 맞기는 맞다. 얘네들이 원래 홈에서 굉장히 승률이 높은 팀인데 제가 최근에 이런 홈 경기들에서는 많이 또 졌었다. 그런 것들도 또 이제 밝혀드리기도 했었었죠. 차라리 그냥 언더 같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 휴스턴의 일반승 정도만 볼 것 같아갖고 배당 맛도 많지는 않은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다음은 미러키 대 피닉스 경기입니다. 이것도 흐름이 좀 많이 요동치는 경기 같아요. 제가 미러키를 두고 지난번 경기 때 이제 아마 쿤보가 못 나올 거다 백투백이라 하죠. 그랬더니 바로 못 나왔습니다. 그러더니 그냥 자빠지고 말았어요. 올랜도한테 와이어 투 와이어 패배. 다른 애들도 다 못했었고 3점이나 뭐 자유수도 많이 뜯어내지가 못했다. 그래서 미러키 특유의 이런 빈공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었거든요. 요즘에 쿤보는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막 긴 시간을 뛰지는 않고 얼마 전에 그냥 유타 상대로 좀 손쉬운 승리를 거뒀던 거 그거 말고는 인상적이지가 않아요. 쿤보가 돌아온 시기에도 최근에 6경기 동안 1승 5패 안 좋은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득점 뽑는 능력이 아주 별로다. 수비 같은 것도 잘 되고 있지가 않다. 요즘에는 멤버도 좀 많이 바꿔가지고 그 전에 이제 좀 그 스몰 라인업보다는 빅 라인업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미러키도 약간 과도기에 속하고 폼으로는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고요. 그리고 피닉스는 얘네가 요즘 약간의 회복세가 좀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뉴올리언스랑 샬럿을 잡았었고 그 전에는 뭐 세크랑 레이커스 어떻게 보면 레이커스를 잡기 전까지는 피닉스가 공격면에서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. 근데 레이커스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세크라멘토를 이겨먹는다든지 또 그 사이에 시카고한테까지 졌으니까 피닉스를 막 꾸준하게 좋은 팀으로 보긴 어렵지만은 어쨌든 뉴올도 폼이 굉장히 좋았는데 뉴올을 어쨌든 잡았다. 부커 같은 애들이나 3점 같은 거 조금 터지기도 하고 그 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게 있었고요. 직전 경기 샬럿 굉장히 폼이 좋았던 팀 한번 꺾이긴 했지만 샬럿이 무시할 수 없는 팀인데 그런 팀을 상대로 되게 느린 게임이었지만은 또 한 번 제일런 그린이 터졌어요. 또 이제 부커는 좋은 날은 아니었지만 사실 콜바를 많이 받았습니다. 자유투 15개 얻어가지고 전부 다 넣었던 이런 경기도 있었고 사실 내용상으로도 수비를 아주 잘하는 게 있었어요. 피닉스가 수비적으로는 확실히 좀 괜찮은 것 같아. 사이즈는 아쉬울 수가 있어도 마크 윌리엄스가 없을 때도 수비적으로는 그리 나쁜 것 같지는 않다. 동선 차단이나 이런 것들은 좀 좋아 보이고 해가지고 저는 지금은 사실 피닉스를 좀 보고 싶긴 하네요. 제가 여지껏 피닉스를 되게 안 좋은 쪽 시각으로 많이 봤는데 보다 보니까 피닉스가 요즘에 상대가 좀 상대인 것도 그렇고 수비가 좀 좋아가지고 차라리 그냥 피닉스 쪽을 보고 싶고 그리고 뭐 언더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그 다음 경기는 샌안토니오 대 보스턴 경기입니다. 또 샌안토니오의 좋은 폼을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샌안토니오가 최근 이제 15경기 기간 동안 여기에는 이제 뭐 아주 좋았던 2월 달까지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이 기간 동안 여러 부분에서 뭐 14승 1패 이런 좀 기록과 공격 부분 뭐 수비 부분 할 거 없이 아주 뭐 좋았다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직전 경기 때는 이 휴스턴과 경기를 해가지고 사실 요즘 샌안토니오가 막 오바를 보기가 그렇게 좋은 팀까지는 아니었거든요. 근데 의외로 두 팀 다 좀 야투가 많이 터졌고 샌안토니오가 특히 아주 좋은 경기를 했었었죠. 공격이 대폭발을 했다. 145점이나 내버렸다. 최근에 이제 막 어려운 게임도 뒤집어 버린다든지 웬비나 팍스가 모두 살아났고요. 직전 경기 때는 휴스턴과 벤치에서 이제 하퍼랑 켈빈 존슨이 둘 다 아주 좋은 활약도 했었어요. 그날 이제 바셀이 좀 안 들어간 날인데 한 명 안 들어간 거는 그냥 숨길 정도로 대부분의 선수들이 아주 좋았던 경기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보스턴은 클리블랜드랑 사실 클리블랜드를 전반에 36점으로 박살을 냈더니 후반전에는 좀 이제 꽤나 허용을 하긴 했었어요. 그래도 뭐 이기긴 이겼는데 너무 이제 전반전에 차이가 많이 나고 이기긴 이겼는데 어쨌든 여전히 좀 저득점 팀인 것 같고 아직까지도 테이텀이 돌아오긴 했어도 실제적인 이런 막 플러스 효과는 크지는 않아 보인다. 대신에 뭐 다른 애들이 3점 조금 좋아졌다거나 뭐 이런 거는 있는데요. 넓게 봤을 때는 보스턴도 지금 승패 자체는 그래도 잘 챙겨가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. 최근에 이제 얼추 한 11경기 동안 9승 2패 달려지고 있기도 하고. 근데 그 기간에도 사실 3점이 막 보스턴 정도로 만족할 만한 정도로 터지고 있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난 그냥 샌안토니오가 조금 더 굳건한 것 같기는 해. 물론 보스턴도 빡센 상대이긴 합니다만은 올 시즌에 이제 첫 번째 맞대결 때도 샌안토니오가 100대 95로 승리를 한 적이 있었고요. 이 당시에는 샌안토니오가 막 지금처럼 엄청 막 좋은 흐름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스턴도 막 빈공에 시달릴 때기도 하고요. 어떻게 보면은 보스턴의 이런 좀 안 좋은 공격 그런 것들은 지금도 지속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뭐 샌안토니오가 공수기 양면에서 조금 더 믿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는 하네요. 자, 그 다음은 골스 대 시카고 경기고, 뭐, 그 결론만 말하면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하려고 합니다. 그냥 근거가 없어 보여요. 골스는 오늘 백투백인데 유타한테도 져버렸었죠. 3점이 되게 안 들어갔고, 사실 오펜시브 리바운드도 많이 건지고, 스틸도 11개나 해서, 지금 턴오버 유발도 많이 해가지고, 야투를 16번이나 더 쐈는데, 자유투도 굉장히 안 들어갔고 특히 마지막에는 막 멜튼이나 이런 애들 슛 같은 게 굉장히 썩었었습니다. 그래서 그냥 골스가 유타까지 못 잡았는데 백투백일 때도 엄청 좋은 것도 아니었었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믿음이 많이 없더라고요. 반대로 시카고 얘네들은 세크라멘토한테까지 졌었습니다. 제가 매번 시카고는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가 않는다. 사실 그날 이제 섹스턴이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가 그 경기에 20분밖에 못 뛰고 중간에 또 나갔어요. 3점 같은 거 아마 9개 중에 7개 꼽아나 막 그랬는데 그날 뭐 이제 기디도 트리플 더블을 하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인사이드에서 열세가 좀 있었고 시카고가 지금 페이스는 전체 2등 수준이거든요. 반대로 근데 오펜시브 레이팅이 29등입니다. 빠른 페이스지만은 이런 공격에서 오펜시브 레이팅이 아주 낮아가지고 그런 효율이 안 나오는 상태예요. 그러니까 되게 좀 매갈이 없는 팀이라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골스를 조금 더 위로 치고는 싶은데 어쨌든 핸디값도 조금 높기는 하고 시카고가 막 피닉스를 잡아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골스한테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누가 더 못할까 이런 게임으로 보여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선택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네요. 그리고 다음은 포틀랜드 대 샬럿 경기입니다. 제가 샬럿을 그동안 많이 좀 믿어왔었는데 마이애미한테도 지고 피닉스한테도 지고 근데 그러고 났는데 상대가 이제 또 포틀랜드입니다. 뭔가 또 샬럿한테 한 번 더 뭔가 미련이 생기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. 일단 포틀랜드 저번 경기 때는 인디애나랑 둘 다 사실 야투는 안 좋았거든요. 대신에 좀 이제 스쿠트 같은 애들 간만에 이제 좀 좋은 것도 있었었고 아브디아가 직전 경기 때 이제 복귀를 했는데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. 전체적으로 턴오버도 그래도 좀 많지는 않았었고 주루 할러데이가 요즘에 폼이 좀 좋습니다. 부상 복귀에 많이 뛰고 있고 야투율 58.2%에다가 3점 경기당 8개씩 쏟는데 52.5% 집어넣는다. 경기당 거의 뭐 한 25점가량 이렇게 넣어주고 있는 주라로데이 폼인데 어쨌든 이제 아브디아가 돌아왔으니까 조금 더 템포를 살린다든지 자유투를 많이 뜯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. 경기 자체는 인디애나랑도 쉽지는 않았는데 2쿼터 막판부터 25대 7 런을 달려가지고 그 기간 동안 스콧 앤더슨이 또 아주 좋은 경기를 한번 했었습니다. 지난번에 샬럿과의 맞대결도 아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날 이제 2월 28일이고 포틀랜드가 93점에 그쳤던 게임입니다. 이때는 아마 아브디아가 없었겠죠. 샬럿은 본인들의 이제 좀 좋은 이런 공격력과 수비력을 바탕으로 샬럿을 그냥 109대 94로 무난히 승리를 했던 게임인데 이때는 스콧 앤더슨이 되게 못했었거든요. 12개 중에 3개 그리고 3점은 7개 중에 빵개였다 이런 날인데 대신에 뭐 주루 할러데이도 좋았고 뭐 제라미 그랜트도 20점씩 뽑아주고 뭐 그런 날이긴 했었어요. 포틀랜드가 저번보다는 조금 더 산란한 게 맞긴 한 것 같다. 근데 샬럿은 방금 말했던 피닉스랑 또 되게 느린 게임인데 수비적으로
피닉스 수비가 굉장히 좋았던 게 좀 기억이 나네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홈콜이 좀 심했다고 보이는 게임이긴 한데, 어쨌든 샬럿이 지금 마이애미랑 피닉스 갖가지 이유로 2연패를 하고 있긴 하다. 확실히 좀 흐름이 좀 끊긴 게 보이는 상태잖아요. 근데 사실 포틀랜드가 샬럿을 어떻게 해볼 거라는 믿음은 그다지 크지는 않다. 주루 할러데이가 조금 잘하고 있다. 뭐 클링과 같은 인사이드 빡세가지고 샬럿이 조금 힘을 못 쓸 수도 있다. 뭐 그 정도인데,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3.5밖에 안 되면은 그냥 샬럿의 뭐 일반승 같은 것도 한번 다시 그냥 또 미련을 보이고 싶기는 해요. 하지만 막 조합에 넣거나 그러기에는 좀 이제 여러 가지 용기가 필요할 것 같고, 228.5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아브디아가 이제 또 뛸 수 있고 하다면은 드라라드 폼이 괜찮고 이렇다면은 오바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있기는 해요. 근데 그건 좀 포틀랜드 위주의 생각이고, 샬럿은 어쨌든 언더팀에 가까운 면이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홈콜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막 이래서 언더버가 맞지는 않은데, 저는 본다면은 샬럿 방향이나 오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세크라멘토 대 인디애나 경기고요. 이 경기는 탱킹 제일 밑바닥 매치입니다. 탱킹에서 이제 꼴찌와 꼴찌 바로 다음 가는 팀, 이 두 팀의 대결인데, 저는 이런 경기는 뭔가 보이더라도 패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. 4.5에 235.5를 받았는데 둘 다 그냥 좀 별로 같습니다. 저는 세크라멘토가 인사이드는 확연한 우위가 있다고 생각은 돼요. 지금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탱킹 최하위권인데 워싱턴이나 브루클린 이런 팀이 추격을 되게 빡세게 하고 있잖아요. 그래갖고 막판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, 세크라멘토는 직전 경기 때 아주 이제 인사이드를 압살을 해가지고 시카고를 야투를 21번이나 더 던졌다. 몽크가 30점에다가 서브록도 턴오버를 한 번도 안 하고 트리플 더블이나 기록을 했다. 행복한 그런 경기를 한 거죠, 얘네들 입장에서는. 반대로 인디애나는 이제 포틀랜드랑 좀 빠른 게임이었는데 메가리가 좀 없었어요. 2쿼터 막판은 14대0 런을 당하기도 하고, 내일 역시 시아캄이나 이런 애들이 못 나올 거라고 한다. 글쎄, 이 시아캄이 사실 있을 때가 공격면에서는 조금 더 좋아지는 게 있다. 그래서 오바를 선택하고 싶다고 했는데, 시아캄이 없고 뭐 내일 또 이제 맥코넬이나 네맛 이런 애들이 없으면은 인디애나의 공격력도 좀 의문부가 붙기는 합니다. 빠르기는 빠른데 세크라멘토도 느리지는 않아요. 그래서 서로 간에 좀 하위권 팀들이어도 빠른 게임이 나올 수도 있다, 이런 생각이 조금 있는데, 어쨌든 여러 가지로 분석하기 어려운 경기 같고요. 굳이 어느 한쪽을 이렇게 골라서 가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도 많이 안 드네요. 둘 다 이렇게 공수 양지표에서 바닥인데 굳이 선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, 이런 경기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커스 대 미네소타 경기입니다. 저는 요즘에 레이커스를 뭔가 좀 이제 반대를 바라보면서 많이 좀 갔었거든요. 뭐 직전 경기 뉴욕 때도, 그때도 저는 뉴욕 쪽을 봤었는데, 경기를 좀 봤는데요. 레이커스가 수비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. 제가 그전까지 뉴욕 닉스의 수비가 거의 뭐 샌안토니오랑 아주 뭐 좋은 수준으로 보인다 이랬는데, 막상 그 경기 가니까 레이커스의 뭐 3점 같은 것들 잘 막지는 못했었고, 특히 이제 리브스가 아주 좋은 활약을 했거든요. 돈치치는 35점 받고 돈치치대로 하고, 그날따라 이제 리브스가 시즌 초반에 그 리브스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. 르브론이 또 안 나오는 경기였는데 스마트가 아주 좋은 수비를 보여준다든지, 자유투도 30개나 뜯고, 뉴욕의 이런 3점 같은 것들을 되게 좀 어렵게 만드는 꽤나 좋은 수비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. 나는 레이커스를 약간 내려보는 입장이었는데, 최근에는 이렇게 공수 양면에서 꽤나 탄탄한 면모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넓게는 6경기 동안 5승 1패를 달리고 있다, 이런 식이고, 근데 반대로 이제 미네소타는요, 직전 경기 올랜도한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졌었습니다. 92점에 그쳤고, 앤트맨은 34점이나 박았는데, 이날 그 앤트맨 외에 다른 선발들은 29점에 그쳤습니다. 특히 디빈첸조, 맥다니엘스, 벤치에서 이제 도슨모까지 얘네들이 합쳐가지고 야투를 21개 중에 하나밖에 못 꽂았거든요. 벤치도 개판이고, 선발 중에서도 앤트맨 말고는 아무도 역할을 못했다. 그 전까지 얘네들도 9경기 동안 8승 1패 달리고 분명 좋은 기간이 있었는데, 이런 것들을 전혀 좀 보여주지 못했던 직전 경기가 있었습니다. 최근에 그리고 그렇게 많이 이긴 기간에도 사실 상대한테 막 프렌 주거나 그런 경기도 적지 않긴 했었어요. 나는 그래서 이게 뭔가 미네소타가 되게 좀 기복이 심한 팀이야. 근데 어쨌든 요즘 미네소타는 저는 점수를 많이 내는 팀 같지는 않거든요. 레이커스랑 붙으면 언더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해요. 지난번 경기 때 레이커스 수비가 좋아 보이는 것도 있었었고, 양 팀이 페이스가 빠르거나 야투 시도가 많은 팀도 아니고, 한창 제가 미네소타 오바를 되게 좀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는데, 지금은 이제 그런 거랑 거리가 많이 먼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레이커스가 홈인 것도 그렇고, 분위기 자체는 둘 다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미네소타의 직전 경기 저점이 되게 좀 파멸적이었다, 그런 것들도 느껴서 개인적으로는 레이커스 방향이나 뭐 언더 그렇게 보고 싶네요.